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보험 고민의 해결책을 제시하는 보험솔루션 오지원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태아보험 30세 만기 설계안을 보셨겠지만 100세 만기 설계안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100세 만기 플랜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온전한 100세 만기 설계안은 최소 13만원 이상이기 때문에 비싸거나 부담이 될 수도 있어서 추천드리지 않고 차라리 혼합 설계로 어렸을 때 위험이 높거나 길게 가져갈 필요가 없는 담보들은 20세 또는 30세 만기로 설정을 했고 3대 질병인 암, 뇌, 심장은 100세 만기로 설정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100세 만기 혼합 설계이다 보니 30세 만기 특약들 구성보다 조금 다를 수 있고 보장 금액 또한 대부분 작아졌습니다. 우선 설계하는 기본 플랜으로 보험료는 출생 전과 출생 후 동일하게 85,350원입니다. 출생 전을 보시면 보장성은 32,259원인데 적립보험료는 53,091원입니다. 이 적립보험료는 나중에 출생 예정일에 출산지원금으로 돌려받게 됩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담보들 구성을 살펴보겠습니다. 1번 상해 후유 장애는 기본 계약이므로 이 상품을 가입할 때 꼭 들어가야 하는 의무 특약이고 상해 사고로 3% 이상의 영구적인 장애 진단 시 가입 금액 곱하기 후유 장애율로 지급이 됩니다. 예를 들어 상해 사고로 약간의 디스크 10% 진단 시 1억 원을 가입했을 시 1억 원 곱하기 10%이므로 1천만 원이 지급이 됩니다. 2번 보험료 납입 면제 대상 담보는 상해 또는 질병으로 후유 장애율이 50% 이상에 해당이 되거나 암, 뇌혈관, 심혈관 질환, 중대한 재생불량성 빈혈, 양성 뇌종양으로 진단된 경우 또는 중대한 특정 상해 수술 시 가입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납입 면제란 위에 언급해드린 담보들 진단 시 더 이상 납입을 안 하시고 면제가 되시는 겁니다. 3번 골절 진단 담보는 상해 사고로 골절 진단 시 한 사고당 가입 금액이 지급이 되며 치아 파절 또한 보장이 됩니다. 4번 화상 진단 담보는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으로 진단 시 지급이 됩니다. 피부는 표피증이 겉면이고 그 안이 진피증인데 이 진피증까지 2도 화상을 입었을 경우 지급이 됩니다. 아이들은 아무래도 발달 중이라 표피증이 성인들처럼 두껍지가 않아서 살짝 되어도 성인들보다 화상이 심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이 구성하시는 게 좋습니다. 5번 상해 수술 담보는 상해 사고로 수술 시 한 사고당 지급이 되고 가장 넓은 범위의 상해 수술비이므로 골절 수술비, 화상 수술비 등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꼭 구성하시면 좋습니다. 6번 질병 후유 장애 담보는 질병으로 인해 3% 이상의 후유 장애율 진단 시 지급이 되며 후유 장애 중에서 보장 범위가 가장 넓으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선천적인 부분도 보장이 되기 때문에 꼭 구성하시면 좋은 담보입니다. 또한 진단비처럼 최초 1회 지급이 아닌 계속하여 지급이 되기 때문에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필수 특약입니다. 7에서 8번 암 진단 담보는 유사암을 제외한 암 진단 시 최초 1회 지급이 됩니다. 여기서 암 진단비를 하나는 100세 만기로 4천만 원을 설정했고 하나는 30세 만기로 6천만 원을 설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100세 만기로 암 진단비 1억을 가지고 가기에는 너무 비싸서 100세까지 최소 필요한 금액인 4천만 원 정도 넣어드렸고 30세 만기로는 6천만 원을 넣어도 부담이 안 돼서 30세까지는 1억으로 맞춰드렸습니다. 간혹 태아보험 설계안들을 보시면 다발성 소아암이든 특정암 진단비를 같이 구성하는데 저는 따로 넣지는 않았고 범위가 가장 넓은 암 진단비로만 구성을 했습니다. 9번 유사암 진단담보는 갑상선암, 기타 피부암, 경계성 종양, 제자리암 진단 시 각각 1회 지급이 됩니다. 10에서 11번 뇌혈관 진단담보는 뇌혈관, 뇌졸중, 뇌출혈로 가장 보장 범위가 넓고 뇌혈관 진단 시 지급이 됩니다. 또한 신생아일 경우 신생아 뇌출혈로 진단 시 가입 금액의 20%가 지급이 됩니다. 여기서 뇌혈관 진단담보와 뇌혈관 1, 2 진단담보가 있는데 뇌혈관 진단담보는 1회 지급이 되고 없어지지만 뇌혈관 1, 2 진단담보로 구성했을 시에는 각각 진단 시 1에서 1번, 2에서 1번씩 보장을 받을 수 있기에 1, 2로 준비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12번 허혈성 심장 질환 담보는 심혈관, 허혈성 심장,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심혈관이 가장 보장 범위가 넓지만 가족력에 신부전이나 부정맥이 없으시다면 허혈성으로도 충분한 보장 범위를 커버하기 때문에 이거 하나로만 준비하셔도 됩니다. 참고로 허혈성 심장은 I20에서 I25까지 보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13에서 14번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 담보는 암 진단 시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 금액을 최초 1회 지급이 되며 기타 피부암, 갑상선암 치료 시에는 가입 금액의 20%가 각각 지급됩니다. 15번 양성뇌종양 진단담보는 양성뇌종양 진단 시 가입 금액이 지급이 됩니다. 예를 들어 뇌종양이 악성일 경우 암에 해당이 돼서 보장이 가능하지만 양성일 경우에는 보장이 안 돼서 같이 구성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16번 심장 관련 소아 특정 질병 진단담보는 심장 관련 소아 특정 질병 진단 시 지급이 되며 허혈성 심장 질환에서는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같이 구성하시는 게 좋습니다. 17번 뇌성마비 진단담보는 뇌성마비 진단 시 지급이 되며 태아특약 담보 중 하나이며 선천적인 질병을 보장해주기 때문에 꼭 구성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18에서 19번 질병 입원 일당 담보는 질병으로 1일 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1일당 가입 금액을 지급하며 보장 범위가 가장 넓은 180일 한도와 중환자실 입원 일당으로 구성했습니다. 아이들은 아무래도 출생 후 면역력 체계가 확실히 잡히지 않은 상태이다 보니 아프게 되면 질병으로 입원이 잦아질 수 있으니 이 특약을 꼭 같이 구성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중환자실 입원 일당을 같이 구성하는 이유는 출산 후 아이가 신생아 중환자실인 NICU에 들어가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20번 질병 수술 담보는 질병 관련 수술비 중 가장 넓은 보장 범위의 특약이며 질병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하나의 질병당 가입 금액을 지급합니다. 21에서 25번 질병 수술 1에서 5종 담보는 질병 수술비보다는 보장 범위가 좁지만 질병 수술비가 보장해주는 금액이 작기 때문에 같이 구성해 주시면 좋으시고 수술 난이도에 따라 보장해주는 금액이 상이합니다. 쉬운 난이도는 1종부터 어려운 5종까지 보장이 되며 수술 1회당 지급이 됩니다. 26번 조혈모 세포 이식 수술비는 조혈모 세포 이식 시술을 받은 경우 지급이 되며 보장 대비 보험료가 상당히 저렴한 특약입니다. 27번 뇌혈관 질환 수술 담보는 뇌 관련 보장 범위가 가장 넓은 수술비 특약이고 수술 1회당 지급이 됩니다. 28번 허혈성 심장 질환 수술 담보는 심장 관련 보장 범위가 가장 넓은 수술비 특약은 아니지만 가족력에 신부전이나 부정맥이 없으시다면 허혈성 심장도 충분한 보장 범위를 커버하기에 굳이 심혈관으로 안 넣으셔도 됩니다. 이 특약 또한 수술 시 수술 1회당 지급이 됩니다. 29에서 30번 선천 이상 수술 담보에는 특정 선천 이상과 다발성 선천 이상 두 가지의 분류로 나뉘어지는데 특정 선천 이상은 신경계의 선천기형, 호흡계통, 소화계통, 생식기관, 비뇨계통, 눈, 귀, 얼굴, 목의 선천기형으로 인해 수술을 받을 시 가입 금액을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즘에는 아이가 출생 시 심장에 작은 구멍이 난 상태로 태어나는 경우들이 있어서 시술이나 수술로 구멍을 메꿔줘야 하는데 해당 담보에서 보장이 가능합니다. 다발성 선천 이상의 대표적인 질병으로는 혀유착증, 모반이 있는데 혀유착증은 혀의 아랫면과 입의 바닥을 연결하는 막인 철소대가 짧아 혀의 운동이 제한되는 것이고 모반은 피부의 붉은 화염성 반점이나 몽고 반점의 크기로 몸에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31번 5대 장기 이식 수술 담보는 간장, 신장, 심장, 췌장, 폐장에 대한 장기 이식 수술 시 지급이 되며 보장 대비 저렴한 특약입니다. 32번 각막 이식 수술 담보는 각막 이식 수술 시 보장받을 수 있으며 보장 대비 저렴한 특약입니다. 33에서 34번 응급실 내원 진료비는 응급과 비응급 시 보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늦은 밤에 고열 등으로 인해 아플 시 응급실을 자주 가게 돼서 꼭 같이 구성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35번 무배당 일상생활 중 배상 책임 담보는 일상생활 중에 타인의 신체에 장애 또는 재물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1억 한도 내에서 실손 보상을 해주지만 대물 사고 시 자기 부담금이 있고 누수일 경우 자기 부담금 50만원, 누수 외에는 자기 부담금 20만원이 있습니다. 36에서 38번은
태아 특약의 대표적인 가성비 담보들인데, 우선 장애 출생 담보는 아이가 출생 후 장애가 발견 시 가입 금액의 20%만 지급이 되지만 심할 경우에는 가입 금액 100%를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장애 출생에는 아이들이 간혹 심장구멍 난원공이 생겨서 태어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구멍들로 인해 심방중격결손증, 심신중격결손증 등으로 유발될 수 있으며 청구 사례 또한 높아서 꼭 구성해 주시면 좋습니다. 저체중아 입원 일당은 태아가 미수가 2.5kg 이하로 출생했을 시 3일 이상 인큐베이터를 이용한 경우 3일째부터 하루 1일당 가입한 보장금액을 지급해주고 있으며 60일 한도까지 보장이 가능합니다. 신생아 질병 입원 일당은 신생아가 질병으로 인해 입원 1일째부터 가입 금액을 보장해주고 있으며 120일 한도까지 보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태아보험 100세 만기 혼합 설계안에 대해 상세히 알아봤는데요. 만기를 길게 가지고 가시면서 가성비 설계안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권장해 드립니다. 하지만 이 설계안이 모든 분들에게 최적의 설계안이 아닐 수 있으니 상담을 통해 조정을 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예를 들어 100세 만기에도 실속 플랜으로 가입을 원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위에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